네, 언어논리가 통했다. 26년도 7급 공채 언어논리 13번 문제 해설해 드릴게요. 다음 글의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언어 모형의 LLM이죠. LLM, Language Learning 모델이라 그래요. 에 기반한 챗봇과의 상호작용을 타인과의 대화와 다를 바 없다고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챗봇과 대화한다고까지 말하기까지 한다. 자, 말하기까지 한다라는 표현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센스가 이제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센스를 길러드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까지 말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한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근데 대화까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만큼 어떻다? LLM 요것들이 실제 대화와 유사하다. 그 정도의 강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언어 논리 같은 글들을 읽을 때 훨씬 더 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앞으로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이에 대해 철학자 A는 철학자 A, 자, A라는 대상이 나왔고 챗봇과 대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 핵심이죠. 자, 핵심이니까 그냥 주장의 내용은 핵심이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칠게요. 그래서 인간 사이의 대화에서 화자는 특정한 의도와 믿음, 저는 엔드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도 있고 믿음이 있어서 이걸 지니고 발화를 하며 청자는 자신의 믿음을 기초로 화자의 믿음과 의도와 믿음을 추론한다. 즉 있으면 항상 별표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즉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즉은 필요 없는데 즉을 써줬다는 거는 혹시라도 너가 이해를 못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가지고 하는 행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예요. 대화는 뭐뭐 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자, 그럼 뭐예요? 얘는 필요 조건인 거죠. 참여자가 의도와 믿음 같은 내적 상태를 뭘로 한다? 필요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가 뒤에가 핵심이겠죠. 챗봇은 본질적으로 통계적 확률에 기반한 텍스트 생성 기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그냥 뒷부분이 더 중요한 얘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배우시면 돼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 익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믿음이나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없다. 한마디로 도구일 뿐이다. 그러니까 모모와 같은 이런 것도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도구인 거예요. 도구 따위가 어떻게 의도를 가져요? 약간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화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 능력도 없고 뭐예요? 의도도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를 결여한다. 아까 내적 상태가 없기 때문에 라고 바로 치환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A는 인간과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대화가 아니라 대화처럼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고 본다. 모모일 뿐이다. 이퀄 이 표현은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 그 정도 아니야. 너는 모모일 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주장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 이거는 논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논증에서 대화가 되려면 모모가 필요하다. 근데 모모가 없어. 그럼 뭐예요? not 대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뭐 x라고 할게요. x가 필요한데 x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편 철학자 B는 챗봇이 산출하는 문장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지, 챗봇과의 상호작용이 정말 대화인지에 대한 판정을 아직 내릴 수 없다고 한다. 자, 아직 뭐뭐 할 수 없다는 뭐냐면은 모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는 인간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적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상호작용의 양상이래, 양상. 그러니까 그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쟤는 대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해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게 되면은 챗봇과 말할 때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챗봇 내부의 무언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챗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저는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아무튼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상호작용의 양상이다. 내부의 무언가가 아니라 상호작용의 양상이다. 내적 상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적 상태에 근거하는 대화 판정의 기준이 적절한지 의심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얘의 어떤 주장은, 요걸 표시를 할게요, 파란색으로. 얘가 없어서 핵심적으로 필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내적 상태라는 게
또 어떻게 확인할 건데? 너 대화할 때 내적 상태 확인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거 중요합니다. 주장의 핵심이니까요.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은 상호작용의 참여자들이 특정한 내적 상태를 가지는 것이 그 상호작용의 대화라고 판정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조건이냐고 묻는 것이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겠어?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만약 맞았다면 저런 식으로 서리법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했다면. 오케이? 자, 볼게요. 선지 볼게요. 기억선지. A는 어떤 대화라고 판정하려면 상호작용의 참여자가 의도와 믿음 같은 내적 상태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퀄 뭐죠? 필요 조건으로 본다. 자, 니은선지. B는 챗봇이 의도와 믿음을 지닌다고 본다. 자, 별표 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B의 경우에서 주장하는 거는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지 아직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적 상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대화의 양상만을 경험하는데 그걸 어떻게 가지니만이라는 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 B가 뭘 가지니만이라고 생각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디귿. A와 B는 모두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장만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사실 B는요, B가 이제 A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러니까 뭐 A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고민을 한 적도 없고 딱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B가 너무 많이 틀렸어요. 자, B가 여기서는 그냥 물음표로 넘기셔도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실전에 맞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A가 어떤니 많이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실전에서 이거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B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장이 진정한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주장한 바가 전혀 없어요. 자, 뭐라고? B는 어떤 문장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주장하는 파트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B의 관점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갖고 갑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주의점이 뭐냐면은 공부할 때 과하게 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전혀 안 해도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증 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오답 포인트를 짚어내는 것만 할 줄 알면 좋아요. 왜냐면 논증에서는 괜히 딴 거 했다가 오히려 헷갈립니다. 아시겠죠?